이 앞에 있는 사과들이 전부 충피해를 입은 사과들입니다. 사과나무 상부에 도장지 제거 작업을 하면서 충피해가를 땄는데 충피해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사과는 충피해가 있는데 여기에 똥 같은 게 나왔습니다. 복숭아 순나방 피해입니다. 순나방은 유과기 때는 신초 끝을 가야지요. 신초 끝을 가야 하면은 신초가 끝이 시들면서 마릅니다. 유과기 때 순나방은 여기 꽃받침 부위를 가야 해요. 그리고 7월 이후에는 과일로 꽃받침이나 측면을 가야 하거든요. 순나방하고 심식나방은 사실 구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가를 보면은 구분이 돼요. 복숭아 순나방은 과일 측면을 가야 하면은 여기에 똥이 나와요. 똥을 배출하거든요. 이 과일들이 전부 똥을 배출했거든요. 전부 순나방 피해입니다. 복숭아 순나방, 순이라는 게 나무의 순이란 뜻이에요. 순을 가야 하는 나방이거든요. 그렇지만 순만 가야 하는 게 아니고 과일도 가야 합니다. 우리가 방제를 할 때 순나방하고 심식나방을 동시에 방제하거든요. 뭐 생긴 것도 비슷해요. 사실 나방만 봐서는 구분하기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피해과를 보면은 순나방하고 심식나방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심식나방이거든요. 심식이 뭐냐면은 심, 마음심자예요. 식은 먹을 식자예요. 그러니까 과육을 식, 먹는 나방이란 뜻이거든요. 심식나방이 가해를 하면은 이렇게 뭐 벌레가 기어 다닌 것처럼 이렇게 줄처럼 요 안을 파먹고 다니거든요. 이게 바로 심식나방 피해갑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과일 안에 뭐 지렁이가 기어간 것처럼 가해를 했거든요. 이 안을 파먹고 돌아다닌 거예요. 이거는 심식나방 피해입니다. 이런 과일들은 거의 노린재 피해입니다. 노린재 피해가가 상당히 보이네요. 이거는 전부 노린재 피해가 같습니다. 복숭아 순나방이 가해한 과일을 잘라보겠습니다. 요 정도 잘랐거든요. 안쪽에 피해가 있죠. 조금 더 잘랐는데 또 피해가 있습니다. 3분의 1을 잘랐는데 이렇게 또 피해가 있네요. 반을 잘랐는데 과심 부위에 피해가 있네요. 과심 곰팡이병에도 감염된 것 같습니다. 이 사과도 복숭아 순나방이 가해한 사과입니다. 살짝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있죠. 반 정도 잘랐는데 피해가 있습니다. 이 사과도 순나방이 가해했거든요. 잘라보겠습니다. 안쪽에도 피해가 있죠. 이 사과는 노린재 피해도 있고 복숭아 심식나방 피해도 있습니다. 이 사과는 심식나방이 좀 많이 가해를 했어요. 과피를 벗겨보겠습니다. 아이고, 안쪽을 많이 가해했네요. 그렇죠. 좀 더 잘라보겠습니다. 피해가 계속 있죠. 뭐가 기어간 것처럼 계속 파먹었거든요. 심식나방입니다. 이 위쪽도 가해를 했는데 여기도 심식나방 피해 같아요. 이렇게 피해가 있습니다. 복숭아 순나방하고 심식나방이 가해하면은 그 과일은 거의 쓸 수가 없어요. 흠과로도 못 팔고 피해가 심하지 않으면은 그 부분을 도려내고 접은 짤 수가 있습니다. 이 사과는 노린재 피해를 심하게 입은 것 같은데 잘라보겠습니다. 살짝 자르니까요, 안이 코르크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린재 피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르니까요, 그 부분이 좀 뻑뻑해요. 코르크화 되어 있거든요. 제가 사과농사를 처음 지을 때는 균을 겁냈지 충은 그렇게 겁을 안 냈거든요. 충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린재하고 순나방, 심식나방 이런 충 피해를 많이 입다 보니까요, 이제는 오히려 균보다 충이 더 겁나는 것 같습니다. 전에 능금조합에 어떤 분이 사과를 납품하셨어요. 과일은 색도 잘나고 크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언뜻 보기에는 과일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 과일을 능금조합에 싣고 온 분이 이 사과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요, 과일들이 대부분 충피해를 입었어요. 충피해를 그래 입으면은 사실 공판장에 가서 팔 수도 없죠. 충피해를 많이 입으면요, 나만 아는 사과가 없습니다. 그만큼 무서워요. 저도 몇 년 전에 제 주력가원에 노린재 피해를 20% 정도 입은 해가 있었는데 그 해에 노린재 무서운 줄 진짜 알았습니다.
저는 뭐 노린재라 하면 정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입니다. 제 주력가원 주위에는 밭이 많아요. 그러면 어느 밭에 콩을 심어도 심거든요. 콩밭이 주변에 있으면 노린재 피해가 특히 더 심합니다. 이 사과도 충 피해가 여기저기 상당히 많습니다. 노린재 피해 같은데 살짝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야, 칼이 잘 안 들어가네요. 전부 코르크가 되어 있어요. 노린재 피해네요. 이 사과는 충 피해를 입고 균에 감염된 것 같아요. 살짝 잘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를 입었네요. 그러면은 이 사과를 세로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탄저병에 감염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었네요. 탄저병은 아닌 것 같네요. 탄저병은 원추형으로 V자로 썩어 들어갑니다. 탄저병은 아닙니다. 이 과일도 여기에 충피해를 입고 균이 감염된 것 같습니다. 이 과일은 그냥 모양상으로 봐서는 곁무늬 썩은 병이에요. 윤문병이라고 하거든요. 윤자가 바퀴윤자예요. 바퀴 모양으로 무늬가 있는 병이다. 그건 한자어고 순수 우리말로는 겹무늬. 대부분 과일에는 이렇게 무늬가 겹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겹무늬 썩은 병이라고 합니다. 겹무늬 썩은 병은 사실 과일보다는 나무에 감염이 잘 되거든요. 나무에 감염되는 게 훨씬 무섭습니다. 주간에 겹무늬 썩은 병이 발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주간에는 겹무늬 이런 식으로 감염되는 건 별로 없어요. 주간에는 정말 광범위하게 감염됩니다. 주간에 감염되는 겹무늬병이 무서워요. 그래서 과일에 뭐 한두 개 발병했다고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무에 겹무늬병이 감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겹무늬병 방제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 사과를 보시면은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꽃받침하고 여기 꼭지 부분을 가열을 했는데 꽃받침하고 꼭지 부분을 보면은 이 관통이 돼 있어요. 이렇게 뻥 뚫려 있거든요. 요거는 과심 곰팡이병에 걸린 과일입니다. 과심 곰팡이병은 낙화 시기에 비가 많이 오면은 이 꽃받침하고 과심, 과일 중심부가 통로가 열려요. 그쪽으로 곰팡이균이 침입하면서 과일 안에 곰팡이가 자라는 병이거든요. 과심 곰팡이병에 걸리면은 6월 하순경부터 이 꽃받침 부위로 황갈색의 진물이 나와요. 그리고 이 안쪽 과심부는 흰색이나 회색의 곰팡이들이 자라거든요. 과심 곰팡이 병에 걸린 과일은 보면은 이렇게 기형화가 되는 게 많아요. 울퉁불퉁하죠. 이런 기형화는 거의 과심 곰팡이 병에 감염된 과일입니다. 울퉁불퉁하지 않은 과일도 있거든요. 8월이나 9월 초에 조기에 붉게 착색이 되는 과일이 있어요. 그런 과일들은 따서 잘라보면은 그 안에 과심 곰팡이 병에 감염된 과일이 대부분입니다. 이 과일을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이 과일을 갈랐거든요. 엄청나죠? 안쪽에 곰팡이로 다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심 곰팡이 병이 굉장히 심한 과일입니다. 잎따기 작업하고 왔는데 노린재가 붙어왔네요. 바지에 노린재가 붙었습니다. 잎따기 작업한 곳이 콩밭 옆이거든요. 2마리가 붙어왔네요. 썩떡나무 노린재 같습니다.